안녕하세요. 어펌 시계TV의 어펌입니다. 오늘은 개봉한 지는 한 달 정도 됐고 사고 다닌 지는 2주가량 된 미니 포커스사의 쿼츠 시계 MF0319G 모델의 리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언박싱 영상에서는 메탈 시계줄이 길어서 제대로 된 착용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었죠. 제가 2주 전에 시간이 나서 시계방에서 코를 줄이고 왔습니다. 시계 유튜버가 집에서 직접 시계줄 조정을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계실 텐데, 제가 공구를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하다가 스크래치가 생길까봐 겁도 나더라고요. 먼저 미니 포커스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드리자면 2016년 론칭한 시계 브랜드이며 가성비와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한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피셜 웹사이트를 찾아봤는데 상품 소개만 하고 있는 단촐한 구성이었습니다. 본사는 중국 광동지방 선전시에 위치한다고 나와 있더라고요. 웹사이트 상에서 봤을 때 주로 저렴한 가격대에 빅사이즈와 복잡한 구성, 그리고 존재감 있는 디자인의 시계들을 많이 생산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다시 이 시계로 돌아와서 왜 이 시계를 샀냐? 순전히 가격과 디자인만 보고 샀었어요. 디자인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오데마 피게의 로열 오크, 바쉐론 콘스탄틴의 오버시즈가 적절히 섞여있는 느낌인데요. 다이얼과 케이스 사이의 베젤 부분은 각진 부분을 둥글게 깎은 로열 오크 같고요. 베젤 밖의 케이스와 러그까지의 몸통은 오버시즈와 닮은 것 같습니다. 또한 케이스와 러그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러그로 넘어가면서 한번 꺾여서 각을 주고 면이 나뉘어지는 디자인 요소가 그대로 쓰이고 있습니다. 육각 볼트 같이 생긴 용두는 로열 오크의 디자인에서 가지고 온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검색을 하다 보니 더 닮은 시계를 찾았는데 D1 밀라노라는 브랜드의 시계였습니다. 또한 다이얼은 다니엘 웰링턴을 생각나게 하는 미니멀리즘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신기한 점은 다니엘 웰링턴은 초침이 없는 것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데 이 모델은 처음 열어봤을 때 초침이 없는 게 너무 어색해서 제조 공정 중에 초침이 빠뜨려졌거나 잃어버린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오히려 6시 방향에 날짜창이라는 디테일이 추가되었는데도 다니엘 웰링턴의 다이얼 구성에 비해 뭔가 허전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말 초침이 같이 달려 나왔다면 딱 좋았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지금까지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봤는데 저는 이런 요소들이 적절한 변주와 조합이 상당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디자인적으로 과하다 싶은 부분이 1도 없었고요. 그래서 포멀한 착장에서부터 비즈니스 캐주얼까지 1m 정도의 간격을 두고 봤을 때는 완벽하게 커버할 수 있는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다소 늦었지만 스펙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케이스 소재 알로이 합금, 밴드 너비 23mm, 표면 직경 32mm, 케이스 직경 40mm, 케이스 두께 9.8mm, 3기압 방수에 147g 무게를 갖고 있다고 하네요. 네, 버니어 캘리퍼스 써서 실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점 맞추고요. 밴드 너비 먼저 재려고 하는데요. 사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줄질이 거의 불가능한 시계 어려운 구조거든요. 보시면 이제 22.96mm 나오네요. 22.96mm. 네, 그 다음에 이제 서페이스 다이아메터 표면 직경 재려고 하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글라스 직형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라스 직경 재보면 네, 32.16mm 나옵니다. 다음으로는 케이스 직경을 재볼 거예요. 케이스 직경은
웹사이트 상에서는 40mm로 나왔었거든요. 네, 40.02mm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스 두께를 재보겠습니다. 9.8mm라고 이렇게 재원은 적혀 있었는데 실측을 해보면 어느 정도 나오는지. 네, 10.04mm 나오네요. 그리고 3기압 방수에 147g 무게. 제가 방수 테스트까지는 지금 하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저울을 갖고 와서 한번 무게를 재보겠습니다. 네. 제가 코를 3단 정도 줄였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게 128g으로 나옵니다. 네. 먼저 소재가 합금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본 316L 스테인리스 스틸과 질감이 좀 다릅니다. 촉감도 다르고 빛 반사를 시켰을 때 결도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왠지 망치와 정으로 두드리면 껍질이 벗겨지면서 안에 다른 물질이 드러날 것 같은 그런 재질이에요. 혹시 이 부분 보이시나요? 브러쉬도 결이 너무 잘 보이는 브러쉬라고 해야 될까요? 브러쉬 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레이슬릿의 브러쉬 정도면 정말 너무 잘 어울리고 고급스러워 보였을 것 같은데 아쉽네요. 아마 이 재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합금 재질. 이 브레이슬릿하고 그리고 뒷백의 이 뚜껑 재질은 스테인리스 스틸 소재라고 합니다. 대신 베젤에 브러쉬드하고 케이스 옆면에 무광 브러쉬드 그리고 유광 부분의 배치는 적절해 보여요. 이 부분이 이제 유광 부분이죠. 저는 정말 이 회사에서 소재만 바꿔서 이 케이스의 소재만 바꿔서 값을 5만원 정도 올리고 제출 시에도 또 살 의향이 있습니다. 케이스의 크기는 40mm로 제 손목에 비하면 큰 편이지만 베젤의 폭이 넓고 다이얼이 작아서 상대적으로 커 보이진 않습니다. 케이스 직경 40mm 다른 시계랑 비교해 보실게요. 참고로 제 손목 둘레 길이는 16.5cm입니다. 다음으로 용두를 보겠습니다. 아마 용두만 톱니바퀴 모양의 크기를 좀 더 키웠다면 드레스워치의 포멀한 느낌을 많이 빼고 스포티함을 가져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제 시계만 그런 건가 싶은데 케이스와 용두 사이가 약간 떠 있습니다. 완전 꽉 안 닫혀 있고 기능상의 문제나 차면서 불편한 건 없었는데 처음 볼 때는 좀 신경이 쓰였어요. 이쪽을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생각하는 이 시기의 또 다른 약점은 브레이슬릿과 비버클입니다.
일단은 줄질하기 어려운 디자인이라는 거는 제가 이미 언급을 한번 드렸고요. 브레이슬릿의 파트들이 다 제각각 개별적으로 움직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버클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디버클은 로레오의 디버클 같은 이중 구조가 아닙니다. 하지만 단단하게 잠기는 체결감은 있습니다. 문제는 디버클에 보통은 있는 밴드 길이 미세 조정용 구멍들이 없다는 거예요. 게다가 밴드 코들도 다 같은 폭이라서 미세 조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지금 밴드 길이에서 3mm 정도만 더 줄이고 싶은데 이 시계는 그냥 1cm 정도 하는 코 하나를 빼는 옵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계를 좀 헐렁하게 차고 있습니다. 여유가 된다면 나중에 디버클 부분만 다른 싸제 부품으로 교체하고 싶네요. 로레오 밴드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이 디버클 같은 경우에 보시면 미니포커스 시계는 여기에 있는 그 잠금 장치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디버클을 이제 하나 풀면 네, 이걸로 끝인 거죠. 네. 로레오 시계 디버클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이중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먼저 이쪽에 있는 그 잠금 장치를 풀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디버클 잠금 장치를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하나 더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다가 이쪽에 잠금 장치가 디버클이 풀려도 여기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뭐 시계가 갑자기 풀릴 일이 좀 더 줄어드는 거죠. 이중 구조로 되어 있다면.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그 미세 조정 장치가 네, 여기에 보시면 미니 포커스 경우에는 따로 없다고 보시면 되고, 로레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디버클에 구멍이 3개가 있죠. 네, 이 구멍 홀로 미세 조정이 밴드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계 뒷백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그 특정 부위 이쪽을 칼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방식이에요.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 시계를 선택한다면 단아한 디자인, 적당한 크기, 저렴한 가격이 큰 요소로 작용했을 거라 보이고요. 316L 스테인레스가 아니면 안 되는 사람, 밴드 길이 미세 조정이 안 되는 것을 못 참는 사람, 초침이 없으면 시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시계를 피해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어펌 시계 TV의 첫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시계 보관함 언박싱 이후로 두 번째로 대본을 만들어 진행해 봤는데요. 어색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눈에 띄셨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발전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MF0319G 모델의 무브먼트는 재팬 무브먼트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재팬 쿼츠가 들어가고 있고요. 간단하게 시간 조정, 날짜 조정하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아실 것 같은데, 일단은 한 1단을 빼면 이제 날짜 조정하는 창이죠. 네.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날짜가 점점 위로 올라가요. 그리고 2단으로 하면 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네. 분침과 시침이 이제 돌아가는 거죠. 시계 반대 방향으로도 돌릴 수 있어요. 근데 보통은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리고요. 네. 보통 날짜 조정은 시계 그 시간대가 6시, 그러니까 4시에서 8시 사이쯤 위치했을 때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 단을 집어넣어서 날짜 조정으로, 네, 이상입니다.